특히 요즘에는 단순하게 리더가 직원들을 관찰하고 얼굴 표정이 안 좋으면 다가서서 뭔가 케어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AI를 이용해가지고 데이터 중심의 어떤 그런 관리를 하고요. 요즘에 입사하는 이제 친구들끼리는 그런 얘기 하는데요. 약간 저주 멘트인데 너 그러다 나중에 팀장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많이 힘들어졌죠. 역할과 책임이 커진 맞아요, 거죠. 맞아요. 사실 우리가 뭐 리더십 트렌드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했지만 리더십의 본질은 명확하거든요. 뭐냐면 안녕하세요.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힘변화 디자인 연구소 대표 허유 박사입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2026년 리더십 트렌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AI 중심의 기술 통합 리더십을 네.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네.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소개를 해 주실 건가요? 약간 그거하고 좀 반대편에 있는 건데요. 음. 오늘 얘기할 키워드 중에 하나는 정신 건강 그리고 정신. 웰빙 리더십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영상에서 소개했던 그 네. 키워드와는 뭔가 좀 느낌이 많이 다른. 그렇죠. AI하고는 좀 반대편에 있는 그쵸, 듯한 그쵸. 느낌이죠. 그 정신 건강과 웰빙 리더십. 구성원들의 정신 건강도 잘 챙겨야 된다 이런 의미이신 거죠? 그렇죠. 네. 예. 과거에는 사실 성과가 제일 중요했잖아요. 조직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는 단순히 단기적인 성과, 생산성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지속 가능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 들어요. 예전에는 뭐 생산성, 효율 네. 이런 것들이 되게 따졌는데 그게 아마 이 팬데믹을 전후로 해서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 싶거든요. 어때요? 그렇죠. 저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깨달은 게 리더십의 본질은 위기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힘이다.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기업의 위기가 구성원들의 어떤 마음의 균형이 무너질 때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성원의 어떤 정신적 피로, 관계의 단절이 성과저하, 혁신의 둔화로 이어진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수치로 보여지는 곳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실제 미국의 남이라고요. 정신질환 전국동맹이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네. 그 단체에서 2024년에 조사해봤는데 직원의 52%가 업무로 인해서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다. 절반이나. 네. 그리고 37%는 업무 과부하로 인해서 업무 수행이 어렵다. 뭐 이런 걸 응답했고요. 실제 직원들의 한 조사 대상자 92%가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것을 좋은 조직 문화의 지표로 그렇게 뽑았거든요. 네네네. 단순하게 복리 후생 이슈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 단순한 복리수의 이슈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경영 차원의 중요한 그 과제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어떻게 주변에 정신 건강을 챙기는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 좀 많이 있나요? 네, 요즘에 뭐 국내 기업들도 많이 도입하고 있고요. 실제 네. 대표적으로는 존슨앤존슨의 웰빙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 존슨앤존슨에서 2002년부터 그 웰빙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10년 동안 2억 5천만 달러의 의료비를 절감했대요. 이게 우리나라 오. 하나로 치면 3,700억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런 웰빙 프로그램을 통해서 투자한 그 ROI가 1달러당 최대 3.92달러, 한 4달러 정도 되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케이스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웰빙이 곧 비즈니스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네네. 네. 리더들이 단순히 뭐 직원의 어떤 태도나 생활 습관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정신 건강을 챙기는 하나의 문화로 만든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성과 중심의 어떤 리더십에서 심리적 안정감 중심의 그런 리더십으로였던 기업의 패러다임, 리더십 패러다임이 바뀐 건데요. 네. 단순히 하나의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의 조직의 프로세스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예. 그게 이제 문화가 돼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예. 사실 리더 입장에서는 이 성과 관리 이걸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조직 구성원들의 정신 건강도 챙겨야 돼. 근데 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야 되나 이게 현실적인 고민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실제 포브스 2020년 조사에 의하면요. 심리적 안전 문화를 가진 조직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이직률이 50% 정도 더 낮대요. 예, 그리고 혁신 아이디어 제안율은 2.3배 정도 높다고 하거든요. 정신 건강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조직 성과의 중요한 그런 선행 변수로 작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리더십은 성과를 내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지속해서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웰빙 리더십이라는 게 단순한 뭐 휴식을 준다거나 복지를 챙기거나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구성원들이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또 그렇죠. 계속 예. 유지할 수 있는 예. 그런 동력을 부여하는 이제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뭐 단기적으로 쪼아가지고 성과를 내고 그거보단 사실 장기적으로 직원들이 좀 행복한 상태에서 몰입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적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특히 요즘에는 단순하게 리더가 직원들을 관찰하고 얼굴 표정이 안 좋으면 다가서서 뭔가 케어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AI를 이용해 가지고 음. 데이터 중심의 어떤 그런 관리를 하고요. 사실 요즘에 업무가 AI로 바뀌고 데이터 중심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네. 그거에서 오는 인지적 피로도 되게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AI를 이용해 가지고 직원들의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직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정서를 관리하는 그런 쪽의 변화가 실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리더가 조직 구성원들의 심지어 온도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야 된다는 거죠. 조직의 네. 심리적 온도를 관리해야 된다. 그렇죠. 어렵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원들의 정신 건강을 관리하려면 세 가지 관점에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어웨이니스예요. 인식의 리더십인데 리더가 구성원들의 스트레스나 번아웃 그런 신호를 조기에 읽고 대응하는 감수성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공감인데요. 공감의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어떤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대화가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액션입니다. 그래서 공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실행의 리더십이 필요한데 심리적 안정감이 실제 조직의 어떤 제도로 작동되도록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유연근무 등을 실행하는 단계가 액션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요즘에 이런 것들 약간 컴패션 리더십이라고요. 연민 리더십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옛날에 이제 공감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네. 공감만 하면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음. 요즘에는 공감도 중요하지만 그걸 직접 해결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민 리더십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어떤 조직의 성과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기도 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KPI로 이걸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성과 관리. KPI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실제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직원의 어떤 정서 안정, 몰입도가 팀 성과의 그런 예측 지표이기 때문에 네. 리더들에게 관심을 가지려면 그냥 관심을 가져라 라가 아니라 그들의 어떤 평가 지표로 집어넣었을 때 좀 더 관심 갖고 실행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지치면 전략도 그렇죠. 그리고 혁신도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이제 사람을 일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좀 살아서 그쵸? 생동감 있게 움직이게 살리는 하는. 존재가 돼야죠. 직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힘들어 죽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 웃으세요? 힘들어 죽겠나 보죠. 정말 일할 만하다. 살만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리더 입장에서는 참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되면 되게 고민이 많아질 것 그렇죠. 같아요. 요즘에 이제 리더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리더포비아도 얘기하고. 맞아요. 요즘에 입사하는 이제 친구들끼리는 그런 얘기 한대요. 약간 저주 멘트인데 너 그러다 나중에 팀장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대요. 많이 힘들어졌죠. 역할과 책임이 커진 거죠. 맞아요. 어쨌든 이제 HR 부서에서 구성원들의 정신 건강과 웰빙 수준을 좀 이제 높이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프랙티스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프랙티스를 한 세 가지 단계로 볼 수 있는데 네. 첫 번째 단계는 전략적 접근이죠.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웰빙을 조직 성과의 KPI로 설정하고 성과 관리 체계에 그 직원의 웰빙 수준을 좀 포함하는 거죠. 네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비바 인사이트는 팀원들의 어떤 그 피로도, 협업 균형, 집중 시간 등을 AI로 분석해가지고 리더에게 리포트로 제공해요. 그럼 리더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팀 단위 어떤 번아웃 리스크 네네. 이런 것들을 점수로 관리하면서 웰빙을 수치화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심리 상태를 리드하는 거죠. 리더십이란 관점에서 보면 리더들도 그 위에 리더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리더들도 사실은 정신건강이나 웰빙을 조직으로부터 케어받아야죠. 건강하지 않은 리더가 구성원들을 건강하게 리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직 안에 함께 몸 담고 있는 그 모두가 다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단순히 리더가 모든 구성원들을 네. 챙기고 살펴가 아니라 네. 셀프를 네. 챙기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네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뭐가 단계 이제 있을까요? 문화적 접근이죠. 그래서 리더가 이벤트가 아닌 일상 네네. 속에서 구성원들의 심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실 문화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리더들도 그 안에 포함되는 거죠. 맞아요. 리더들이 어떤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감정 코치의 역할을 해야 된다. 성과 면담에서 숫자만 다루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힘들었는지 이런 질문부터 던져야 이런 것들이 잘 긍정적인 경험들이 쌓이고 구성원들의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면서 조직 몰입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뭐 이렇게 건강하게 잘 그런 문화로 만들어가는 기업들도 있죠. 그렇죠.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레고라는 기업인데요. 특히 이제 팬데믹 시즌에 리더들이 정기적으로 구성원들의 심리적 체크인을 하고요. 웰빙 퍼스트라는 내부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캠페인을 했는데 그런 어떤 캠페인과 노력을 통해서 팬데믹 기간에도 전년 대비 매출이 13% 증가하고 온라인 매출은 뭐 43%나 상승했다는 네네. 그런 결과를 냈거든요. 결국 이제 심리적 안정감, 정신 건강 뭐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성과에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냥 단순히 직원
직원들 편안해라, 뭐 마음 편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 결국에는 조직 입장에서는 성과로 연결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성과하고 연결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뭐가 있을까요? 3단계는 이제 시스템적 접근이죠. 그래서 웰빙 인프라를 구조화시키는 건데 이건 네. 뭐냐면 그냥 알아서들 해라가 아니라 조직 내에 어떤 제도화시키고 시스템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이제 리추얼하게 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뭐 대표적으로 월 1회 뭐 심리 회복의 날, 네. 리커버리 데이라고 하죠. 뭐 이런 것들 지정해서 그날 심리를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룸을 준다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팀 단위 어떤 정서를 진단하든지 리더의 어떤 웰빙 코칭 교육 같은 거를 받아서 직원들의 어떤 웰빙을 코칭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요즘에 챗봇이 아주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리를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챗봇 AI를 도입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이벤트가 아니라 조직의 전체적인 구성원들의 심리적 네. 리듬을 조종하는 하나의 그런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뭐 요약하면 웰빙은 더 이상 단순히 개인의 행복이 아니다. 조직의 회복 탄력성과 지속성을 좌우하는 경영지표다. 네.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더십과 관련해서 이제 현업의 리더들과 HR 담당자들에게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사실 우리가 뭐 리더십 트렌드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했지만 리더십의 본질은 명확하거든요. 뭐냐면 구성원의 태도를 이끌어내는 힘이거든요. 조직이나 리더들은 구성원에게 기대하는 그런 태도가 있잖아요. 그런 태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리더십의 변화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리더는 태도 디자이너다. 기대하는 태도를 디자인하고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조직의 목표 달성은 구성원들이 결국 어떠한 생각과 그다음에 정서와 의도,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2026 리더십 트렌드도 환경 변화에 따라 리더가 기대하는 태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제시한 10가지의 그런 네네.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시대는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나랑 함께하는 사람들도 변하고 그 변화에 잘 대응하면서 나에게 맞는 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리더분들도 많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잖아요. 자기 치유와 자기 정신 건강이 중요하니까 스스로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고 조직 차원에서도 구성원들의 어떤 정신 건강과 웰빙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리더들에 대한 정신 건강 웰빙에 대해서도 좀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